네, 안녕하세요. 시드니대 국가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현재 프리랜서 개발자로 활동 중인 홍석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소개드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적인 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개발을 진행해온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공개 석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이제 거의 처음이라서 최대한 이제 간략하게만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은 싹 제외하고 조금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의의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장부 없는 분산 환경인데요. 이제 이게 굉장히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서술을 하자면 코스모스 프로젝트와 유사하지만 첫 번째로 블록체인 의존성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즉 블록체인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뎁의 성능을 최대화하고 특히 이제 높은 검열 전원성을 가진 뎁 플랫폼을 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산 실행 환경으로서는 매우 높은 프로그래밍 가능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밑에 있는 분산 실행 레이어를 최대한 제거를 해냄으로써 성능 향상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발자로서 애플리케이션 실행 최적화 분야에 예전부터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14년에서 15년에 이제 이더리움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특히 이제 최적화 분야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이제 뎁의 근본적인 확산을 막는 기술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뭘까?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개발자들이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 유연성이 굉장히 낮고, 두 번째로 성능이 즉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져다 주는 성능이 그 비용 즉 가스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 뭐 이것만을 포함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이게 확산적 문제로도 잘 알려져 있죠. 물론 이제 3년 전 그때와 이제 현재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확장성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했고 굉장히 많은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더리움 2.0에서 뭐 플라즈마 샤딩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성능 향상과 비용 감소 이런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블록체인 처리 성능을 급격히 향상시킨 솔루션들은 분명 매우 훌륭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컨센서스와 큰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블록체인에 묶어두는 것은 블록체인 처리 성능이 아무리 크게 향상이 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보틀렉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제 구조가 계속해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물어본 것은 라이널 블록체인 구조의 보틀렉이 지나치게 심한데 덜 복잡하면서 분산 애플리케이션 실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블록체인 구조가 없을까 해서 제가 내놓은 답변은 애플리케이션이 블록체인 트랜잭션이 처리 성능에 매여 있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 실행 레이어를 최하단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런타임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이제 구현이 진행 중인 사항들이고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제일 밑에 보시면 밑에 블록체인이 없고 위에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이게 그 블록체인을 플랫폼으로서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취급을 하겠다는 건데요. 컨센서스가 필요할 때마다 블록체인을 마치 애플리케이션처럼 저 컨테이너 내에서 즉시 불러와서 컨센서스면 활용을 하고 다시 이제 리소스가 필요할 때는 그걸 다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성능 구현이 진행을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결성 문제가 발생을 하죠. 블록체인이 없으면 대체 이 코드의 무결성이나 합의는 어떻게 이룰 거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버리피케이션 게임 형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무결성 보증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드의 중복 실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실행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과는 별개의 런타임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처리 성능 향상에 애플리케이션 처리 성능이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리 성능이 향상될 수 있고요. 처리 성능 향상 그리고 폴리시 오버라이드라고 해서 코드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토큰 이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분리돼서 조정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상황 변동에 유효한 대처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확장성 및 보안을 향상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뎁이 구성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블록체인 대구 외부체인 연결이 블록체인 레이어가 하나 있고 폴리시 오버라이드 데이터가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코드가 있습니다. 즉 필요할 때만 애플리케이션보다 블록체인의 생성에 편하게 불러오자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보다 빠른 블록체인 프로젝트 런칭, 뭐
네트워크 상황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유효한 대처가 가능하고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인 제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결되지만 그 블록체인에 매여 있지 않은 독립 DApp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은 제한되더라도 이론상으로 블록체인이 없더라도 DApp 개발이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용 사례를 들고 왔는데 이론상 제가 이제 몇 가지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해 본 것 중에서 이제 non-peg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로서 그 알고리즘 자체를 갖다가 다이나믹하게 스크립트 또는 코드로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언급을 드렸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한 프로그램 레벨에서의 대처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봉업의 효율적인 뎁 구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구축했지만 토큰의 경우에는 기존 스테이블코인 컨테이너의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폴리시 단에서는 사용자 정보 기반의 효율적 토큰 분배 합의 정책 등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스페시픽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뎁이 구현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들어가면 이제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 뎁 컨테이너와 굉장히 연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블록체인 구조의 처리 성능이 얽매이지 않고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부선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고 편리하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불편 없이 타중화와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공할 수 있는 남겨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타중화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